안녕하세요. 1월 5일 수요일 RF텍 오늘 시장은 코스닥 시장 위주로 아시아에서의 가장 큰 낙폭이 큰 코스닥 지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RF텍은 견고한 수급, 탄탄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년 이상을 가격 조정을 보였었고요. 물론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매 분기마다 실적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 조정, 그 이유는 지난 7월에 블록딜로 인해서 이와 같은 흐름이 연출되었고, 블록딜의 물량은 어차피 나올 물량이었지만 장내에서 소화가 됐더라면 이와 같은 가격 조정은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 블록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 정도의 가격 조정을 하면서 차후에 1년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종목도 수차례 여러 종목에서 보아온 터라 기업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의 진행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적인 환경을 한번 보면 2022년에 투자 포인트를 점검해 봅니다. 물론 RF텍은 개인적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더욱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2021년 이민년에서는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사업이 2021년 지난해보다는 올해의 본격적인 해외향의 수주 물량의 증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과찰이 아니죠. 관찰로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의 RF바이오의 유스필름,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의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종종 회사를 통해서거나 또는 언론을 접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가며 그리고 매출의 다변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고객사의 삼성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그러나 기지국 5G 안테나 모듈이라든지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 그리고서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IT 모바일 부품에 있어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성장에 둔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말부터 IT 모바일 부품 사업 영역까지도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말 이전 보톨린 톡신 사업 원주의 1만 평 규모의 CGMP의 신공장을 2022년 올해 3월 말 이내에 착공을 예정을 하고 2023년 내년 말 이전까지 즉 내후년의 하반기 10월 이후 그 이전에 공장 완공 그리고 전임상을 완료하는 것이 현재 회사의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오늘부로 이제 RF텍은 2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조금 넘은 현재로서도 대단히 저평가된 상태의 주가 모습을 보이고요. 2021년 지난해 주가 하락은 기대에 미치 못한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그리고 지난 4월 전환사채의 330만 주인가요? 그 잔량에 대한 전환 청구가 완료되고 7월 10일 블록딜 물량으로 지속적으로 3, 4개월 이상이 지속해서 출회됨으로써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되었다. 그 이유인즉슨 모르지만 저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버행 물량이 완전히 소화가 된 상황이어서 현재는 제로 전환 물량이 제로 한 주도 있지 않다.
그리고 2021년도 지난해에는 과거 6년 동안의 최고 매출에 갱신을 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더 큰 성장의 매출을 하면 올해는 기대감의 매출은 5천억을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가 2022년도를 언론사라든지 회사와 통화를 하면서 매출, 매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체크 포인트로 하는 것이 이 투자의 요점이다. 그럼에도 올해 22년 정도가 아니고 23년, 24년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매매와 병용을 해서 장기적인 물량의 추수를 늘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월 달에 시장 동향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은 기관 장세로 인해서 힘을 과시한 모습, 기관 투자가는 지난해 1월부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히 주식을 시장에서 대단히 많이 매도한 상황이어서 현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월에서 3월, 4월 중반 이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가격 지수 조정 폭이 심화가 됐었고 그와 같은 지난해와 하고는 많은 올해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관 매물은 일시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 또는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대단히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에 있고요. 진화하고 많이 달라서 오늘은 기관 투자가들의 이러한 거래소에서는 1조 3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2,342억 원, 2,441억 원의 순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22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특히 기관 투자가들의 연일 매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것보다는 단기성 그러한 시장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의미 있는 트리플 바닥을 형성을 했었고요. 일봉상에서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이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 날의 날짜를 보게 되면 12월 23일이네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 65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이제 적은 거래량으로 눌림목을 형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곳 고점 돌파하는 11월 달에 말에 여기 돌파하기 어려웠던 6,200원, 6,150원, 6,150원 정도 되겠네. 6,100원대. 이 부분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거를 돌파했다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일봉상에서 이 녹색 선이 61선 수급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 경기선 121선이 있고 전부 다 21선이 61선을 올라서는 이렇게 이런 모습의 골든 크로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장기 투자분들은 지난해 한 1년 반 정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 상황이어서 현재 손실 구간에 있을 것이고요. 운이 좋아서 올해에 이제 요 때의 모습에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는 수익권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평선이 서서히 정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개인적으로 이제 5월 이후 장미꽃이 피고 지고 그리고 철쭉이 지면서 철쭉 축제를 지나면서 5월 말 6월부터는 어느 정도의 2분기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1분기 매출이 나오고 2분기 3분기를 향하면서 올해 큰 의미 있는 주가의 모습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물론 이제 안테나 모듈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지난해보다 어쨌건 올해는 좀 더 확대될 것은 자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주가가 121선에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흐름을 이어져 가고 있다. 5일선에 그래도 많이 가파른 기울기의 각도가 가파른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레디언트가.
현재 5일선, 11선, 21선, 6일선 모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삼각주의 모양처럼 정배열에 펼쳐진 우상향의 부채꼴 형태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는 좋아 보이지만 주가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을 하면서 저점들이 점차적으로 높여져 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와 장기에 큰 성장하는 RF텍 조금 전에 봤었지만 오버행 물량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45만 2천 주, 화요일과 함께 거래량의 의미 있는 거래량이 40만 주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소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시장은 6.459%이고요. 최근에 208만 5천 주의 신용 융자 잔고가 있고 3일째 신용 잔고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 6%대만 신용 잔고가 있어도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신용 한 3% 이내 정도만 하면 괜찮을 텐데 한때는 10%가 넘어가는 RF텍의 신용 잔고.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5억 원에 형성을 하고요. 외국인 보유는 80만 주, 2.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팔아봐야 뭐 10만 주 정도 내외, 외국인이 RF텍에 있어서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보유 물량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의 수급 모습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사고팔고를 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개인 투자 역시 오늘 연기금에서 17,000주가 들어왔었고요. 최근 기관 투자가는 지속적으로 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 듯도 하고요. 이렇게 아주 소리 없이 외국인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아니고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 개인도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주체, 시장의 세 주체는 특별하게 누군가 매수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 듯, 즉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이 이러한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올해 5월 달까지 편안하게 상승하다가 꺾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가면서 단기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 정도 보툴린 촉신의 어느 정도 임상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그러한 시기까지를 저는 지속 지켜볼 요량입니다. 지난해 정도는 지지난해부터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대단한 극심한 힘든 상황이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우스갯소리로 평균 보유 주식수가 3일이랍니다. 그럼 그러한 상황이 2020년 10월부터의 하락의 모습이 1년 몇 개월 정도가 하락을 하니 얼마나 여기에 이제 신용이라든지 급전을 당겨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 분은 계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오랜 동안 투자를 보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또는 매체에서 본 바가 있는데, 현금 거래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간다라면 저는 현금 거래를 해야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와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의 모습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 역시 따박따박 지금 2개월째 정도의 진행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5,200원 정도에서 하방 경직을 하면서 투벅투벅 5월선을 5월봉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주봉의 모습도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10주선, 주봉은 보통 우리가 10주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10주선이 이제는 하락과 상승과 하락, 즉 10주선의 조정의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10주선이 20주선 위에 주가에는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을 통해서 RF택을 바라보게 되면 현재는 이곳에 돌파하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자리를 이제 돌파해 나갔다는 사실이고요. 이제는 6,500원이라고 하는 이 저항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서 한 번 맞고 밀렸다가 갈 것인지, 뚫고 갈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7,000원에 이제 안착하는 2단계가 남아 있고요. 조금 더 크게 하게 되면 8,000원, 9,000원, 만원 첩첩산중항이 이렇게 저항선이 위에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과정을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실적 부분이 있죠. 그리고 계약권이라든지 올해는 어느 정도 좀 매출면은 좋을 것 같고, 글쎄요,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뭐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올해는 2023년을 위한 발판의 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더도덜도 많고 10,000원 이상, 12,000원 정도, 11,000원, 12,000원 정도까지만 올 하반기에 안착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2,000원 정도만 올해 해준다라면 저는 더할 바랄 나위가 없고, 추가적인 상승은 내년 2023년 정도에 유의미한 결과물로 이렇게 나오면서 매출, 영업이익에 이제 어닝한 그러한 모습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도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RF택을 팔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2020년 6월 중순부터를 시작을 해서 현재 1년 반 정도를 지켜보고 있고요. 올 6월이 되면 2년, 내년 6월이면 3년 적금으로 바라보는 RF택. 그의 행보를 유심히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좋지 않은데 양봉의 모습, 그리고 의미 있는 일봉상에서의 천천히 슬로우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힘이 강해 보인, 소리 없이 강한 RF택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